네, 안녕하세요.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2부 MC를 여전히 맡고 있는 정철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2부에서도 우리 김윤희 센터장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또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기대가 이만큼 차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문화 가족, 부모님 자녀와의 갈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꼭 다문화 가족 얘기 아니라 넓게 보면은 어느 가족이나 보면은 다 부모님하고 자녀 간의 갈등은 항상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자신의 의견이 생기고 그리고 뚜렷한 어떤 선호도가 생기면서 점점 부모의 그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욕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실제로 자기 표현도 많아지는데 아이들은 아직은 미성숙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경험이 또 부족한 경우가 실제로 많고 그래서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자기 자신도 정답을 내지 못한 채 답답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자녀들을 부모님들은 더 잘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를 하고 진로 영역 부문은 더 다양해지고 더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진로 지도 이 진로라는 영역은 사실 어느 가족이나 굉장히 부모님들이 다들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다문화 가족의 어떤 학생들에 대한 진로에 대해서는 또 어떤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까요? 결혼 이민자인 어머니는 본인 자기 자신의 문제나 부부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문화 상담을 진행해도 끝까지 계속 오시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아이의 진로나 아이의 학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하는 변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그런 경험들이 많은 만큼 실제로 우리 아이는 한국인으로서 잘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아서 진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도 합니다. 네,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결혼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왔을 때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안 됐을 때는 진로 부분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소통을 다문화 가족분들하고 하다 보면은 한국 부모님들 커뮤니티나 이런 데 끼지를 못해서 그런 진로 부분에 대한 정보를 못 얻는 경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결혼 이민자이자 동시에 이 엄마인 우리 어머님들이 느끼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아이들이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이 어머님이 가정통신문의 양식이 학교마다 너무나도 다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정보를 인식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다문화 중점학교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노력들도 하고 가정통신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역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랑 연계를 해서 번역이나 통역 지원 요청을 개인적으로 하셔도 사실 다 해드리거든요. 근데 일일이 다 꼼꼼하게 대상별, 특성별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그런 요청들을 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 저마다 상황들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이 다 다양하다 보니까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 다양한 상황들의 한계에 부딪힐 때는 어떻게 이걸 극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외부의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그거 어떤 외부의 지원을 받는 거 말고 부모로서 스스로의 어떤 그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이의 학습 능력은 자존감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가능하거든요. 자존감의 형성 요건을 좀 말씀드릴까요? 자존감. 네, 이거는 저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모두 다 아실 거예요. 모르시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자존감. 이걸 실천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가치, 두 번째가 능력, 세 번째가 통제감이에요. 통제감 혹은 영향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잘 알아듣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아이 자체로서 소중한 존재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아이를 혼내셔도 됩니다. 잘못된 행동은 혼내셔야죠. 제가 말씀드린 혼낸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엄격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네, 감정은 배제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가 지금 이런 행동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는 말한 거고, 네네.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났어요. 근데 그게 너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야. 네. 라는 거죠. 즉,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과잉 일반화하지 않고,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폄하하지 않고, 대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이렇게 하죠. 영어는 90점인데요. 수학은 60점이고요. 과학은 50점이라서 수학과 과학 공부를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잘 안 돼서 짜증나요. 정말 건강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영어 점수 말하지 않고요. 과학, 수학 점수 말하지 않고요. 나는 공부를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부모님이 찾아주셔야 돼요. 너는 영어 점수는 높아. 네네네. 근데 전부 다 못한다고 말하고 있구나 라고 거울처럼 이렇게 말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좋은 것 같아요. 좀 실수를 하거나 못하더라도 나의 존재의 가치가 변하지는 않는다. 너는 존재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아이다라는 네네네. 걸 알려주는 거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 능력입니다. 블랑카 씨와 네네. 다른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 다른 누구는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왜 블랑카는 이렇게 말을 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쁘죠. 네, 우리 아이에게 능력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것이 있는데요. 비교.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요. 누구라 할까요? 우리 아이의 과거랑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즉, 지금 현재 성장을 한 현재 아이의 모습과 과거에 하지 못했던 부분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2개 했는데 네네. 지금은 5개나 한 거 알아? 굉장한 칭찬입니다. 과거의 아이보다 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네네네네.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네, 아이가 실제로 이것이 정말 잘한 것인지를 모를 때 구체적으로 나의 능력이 높아지고 있고 향상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부모가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거울처럼 비춰준다, 즉 반영 방법이거든요. 네. 상담 기술에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는 아이의 능력을 인정해주면서 자존감을 동시에 높이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블랑카님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제 이야기를 쫑긋쫑긋 잘 들어주시는 느낌이 들 때는 제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 상대방에게. 통제감입니다. 잘 들어주고 잘 수용하는 태도가 있을 때 부모님이 나의 얘기를 들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표정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함께 오는구나. 왜 강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강사로서 강의를 할 때 우리 청중이 그리고 대중이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 순간에 느끼는 굉장한 뿌듯함이 통제감, 영향력입니다. 있죠.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 좋고 그러면 더 잘하고 싶고. 네네. 네, 말씀하신 그 3가지 포인트는 아이들의 자존감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자존감 형성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 꼭 기억하셔가지고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사실 부모도 성장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받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네, 센터님 그렇다면은 이 3가지 역량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부분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아이가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즉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에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을 부모가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학교를 가게 되면 규율이 있죠. 그렇죠. 규칙이 있죠. 네네. 그러면 거기서 뭔가 주어지는 집단 속에서 아니면 구조 속에서 주어지는 규칙을 준수해 가면서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학습을 얼마만큼 새로운 학습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용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학습을 계속해서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지속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다시 뭔가를 실패했을 때 다시금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회복 탄력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주기 위해서 가능한 긍정적인 행동 강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긍정 행동 강화 방법. 네, 네네. 긍정적인 행동을 더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네. 네.
혹시 유치원 그리고 네네. 초등학교 때 칭찬판이라는 거 보셨나요? 포도송이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아, 저 포도송이 스티커 그거 모으는 재미에 이게 좋았었죠. 네. 어떤 아이가 긍정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계속 스티커를 붙여주거나 포도송이 주죠. 내 사인을 하게 해요. 네네네. 근데 긍정적인 행동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혹시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저는 혼났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네. 네, 너 왜 안 해 갑자기 이러면서. 혼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스티커를 이렇게 떼기도 하세요. 아이고, 줬다 뺏으면 어떡합니까 그걸 갖다가. 그쵸? 네. 맞죠? 즉 아이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네. 잘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순간이 된 거죠. 그렇죠. 아이에게 주었던 스티커를 떼는 순간 이건 칭찬판이 아닙니다. 벌판입니다. 즉 벌판이 되는 순간 아이는 전혀 긍정적인 행동의 강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안 붙여주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시려면 조금 더 세심하게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 아이가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행동을 5번 했잖아요. 네네. 그럼 처음에는 8시 전에 옷 입기를 못했던 아이인데 8시 전에 옷 입는 거를 5번을 해냈단 말이죠.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존감의 향상, 증진 방법. 능력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네네네. 5번을 못하던 능력을 가진 아이가 5번을 하게 됐잖아요. 네. 예전에 어떻게 했죠? 한 번도 못했는데 네가 지금 5번이나 했어. 나의 각오와 비교. 그렇죠. 엄청난 칭찬입니다. 네가 5번이나 할 수 있는 이제 이게 힘이 생긴 거야. 실제로 제가 실천한 방법입니다. 제가 교육학을 배우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 둘째 아이에게 직접 적용한 방법이에요. 8시 전에 옷 입기는 우리 아이의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야, 이거는 뭐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서 네네. 둘째 아이를 정말 양육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좋은 사례들이니까 정말 와닿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네. 자, 그러면 아이들은 그렇고 이제 청소년이 된단 말이죠. 그 청소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이 닮아 있긴 하지만 다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 아이들은 성인으로 가는 전 단계잖아요. 네네. 그래서 청소년기의 특성이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네네.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독특해. 그리고 나만이 겪는 문제야 라고 다양하게 생각이 안 되는 이런 어떤 뇌과학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상상적 청중이죠. 모두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네. 실제로 보고 있지 않아도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자기만의 세계로 가고 저기 멀리 우주에서 사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많을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을 대하시는 부모님들은 그 부분을 조금은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유아기 때는 정기적 강화를 해도 괜찮습니다. 네네. 예, 칭찬을요. 근데 청소년기에는 정기적 강화가 별로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부정기적 강화가 좋습니다. 즉 갑작스럽게 네네. 아이에게 톡을 보낸다거나 선물을 준다거나 그리고 엄마의 마음을 표현한다거나 사춘기 아이들이 만약에 부정기적 강화를 통해서 칭찬을 했지만 네네. 혹은 아니면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해라는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안 오잖아요. 예, 그냥 그 부분을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들 진로 교육이나 양육에 잘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혼자 만약에 좀 이렇게 하기 힘들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다루고 있는 지원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국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는 부모 교육과 그리고 부부 교육, 그리고 다문화 상담, 그리고 1년 동안 계속해서 그 가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주시는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언어 발달 지원 사업도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결혼 이민자 분이 이중 언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는 저도 몰랐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네. 어머님들께서 어려움에 처해져 계실 때는 이 어려움을 실제로 교육도 받으시고 상담도 받으셔서 해결하실 수 있는 길을 찾으시는 게 좋겠고요. 각 학교마다 상담센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주저하지 마시고 한 번쯤 녹화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머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다문화 행복TV 다행TV MC를 맡은 랑카랑카 브라랑카 정철기였고요. 네, 대전시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센터장 김윤희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